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초편 강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기후위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 1993년 12월 UN 기후변화 협약을 비준한 이후 1998년 12월 기후변화 협약 대응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건축 분야입니다. UN 환경계획에 따르면 건설과 건물 운영 부분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이 전체 탄소 배출량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저감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건물에서 배출되는 탄소,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 속에서 생겨난 건축 개념이 바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입니다.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조에서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유량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인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성능 수준 1+++ 이상. 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도 20% 이상. 셋,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또는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 설치 여부. 2010년 1월 제정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서는 녹색 건축물을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정의하여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2월에 제정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기반으로 2013년 5월 20일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촉진하였습니다. 건물의 탄소 배출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14년 한국 정부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기존 건축물 평가 방안인 에너지 효율을 넘어선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후 2017년 1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및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기존 법안이 개정되면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립도와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건물 운영 효율화까지 추가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란 기준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는 국토부 주관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10개의 인증기관을 두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증의 종류에는 설계 시 설계의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예비 인증과 건축 후 설계대로 건물 에너지 성능이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본인증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에너지의 연간 사용량과 생산량의 합이 0인 건물을 의미하는데요.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생산량의 총합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은 그대로 두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을 충분히 늘려서 0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바로 생산량은 늘리고 소비량은 줄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로에너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4가지 기술 요소가 필요한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패시브 기술입니다. 패시브 기술은 계절 외기 온도 등의 변화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대표적으로 고효율 단열재, 외부 블라인드, 3중 창호와 같이 건물에 적용되는 패시브 기술과 설계 시 건물의 배치, 형태, 구조의 결정, 평면, 인면 계획 시 적절한 창호 면적비, 에너지 시뮬레이션,
열교 시뮬레이션 등을 적용하는 설계 기술인 프리패시브 기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액티브 기술입니다. 액티브 기술은 다른 설비보다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도 높은 성능으로 운전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대표적으로 폐열 회수 장치나 LED 조명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입니다. 건물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ICT 기반의 실시간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데요. 기능으로는 에너지 사용량, 발전량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측, 기계 설비의 자동 제어, 데이터 분석, 건물 에너지 최적 제어 모델링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생산 기술입니다. 태양광 패널, 태양열 급탕, 지열 냉난방 등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통해 건물 에너지를 생산하여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이미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신축과 리모델링, 소형과 중대형 건축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학교, 관공서, 호텔 등 다양한 용도의 건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사용 에너지보다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여 전기차 등 모빌리티까지 운용할 수 있는 플러스 에너지 건축물도 등장하고 있다고 하니 대단하지 않나요? 초기에 국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삼성물산의 그린투모로우, 국립환경원 탄소 제로 건물, 코오롱 E+하우스와 같은 연구 목적의 시범 사업으로 지어졌습니다. 이후 2014년에 발표한 제로 에너지 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저층형과 고층형, 타운형으로 나누어 업무시설, 도서관, 저층 주택단지, 가로주택 정비사업, 학교, 고층 공동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17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가 도입된 후 2023년 9월 12일 기준 3,437개 건물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 인증을 취득했고 784개 건물이 본인증을 취득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서울에너지 드림센터, 국립환경과학원 탄소 제로 건물, 핀란드 에코비키, 지금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개념과 정의, 인증제도,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서울에너지 드림센터의 사례를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적용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서울에너지 드림센터는 외부에서 보면 독특한 형태의 바람개비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다양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적용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 형태상 중정 설계와 외벽 기울기 적용, 인면상 창호 면적 축소 등의 프리패시브 기술과 고성능 단열재를 활용한 고기밀 시공, 자연 채광을 활용한 중정, 외부 전동 블라인드 등의 패시브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폐열 회수 환기 시스템, 자동 조명 제어 시스템, 계절별, 모드별 운행 제어 등 액티브 기술 또한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 시스템, 지열 시스템 등의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과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BMS 제어 시스템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기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르면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을 의미하는데요. 인증 기준은 앞에서 배운 것처럼 3가지입니다.
이번 수업이 그동안 생소하기만 했던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면서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앞으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